자,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서 이제 좀 차분하게 보자라는 거죠. 차분하게. 자, 첫 번째 기준에서 먼저 설정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시장의 흐름은 어찌됐든 그 니케이 쪽이 선진 시장이기 때문에 니케이 쪽을 보는 거예요. 중국 보는 게 아니에요. 뭐 중국 쪽에 무슨 뭐 말 같지도 않은 지금 오늘 뭐 중국이 휴장 기준으로 설정이 돼 있는데 중국 쪽의 기준에서 홍콩이죠. 홍콩 쪽의 항생 쪽이 어제 기준에 이제 2%의 조정이 나왔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뭐 증권사 보고서도 그렇고 뭐 언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내용들이 중국의 이제 헝다 그 관련해서 항생 쪽에서 거래 정지가 됐기 때문에 중국 항생이 2% 급락으로 마감이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2%의 급락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놓고 봐야 되는데 홍콩 쪽의 항생 쪽의 2%의 급락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조정폭의 기준은 사실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날 5.51% 7월 27일이에요. 7월 27일 작년도 아니고 작년 뭐 10월 28일 글로벌 증시가 미국이 3%대 조정을 받았던 그 시점도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이 3%대 조정받았던 10월 28일 이후에 흐름에서 중국 쪽 항생 쪽은 10월 30일 날 2.26 무슨 얘기냐면 조정폭이 깊지 않았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요. 연동폭이 따라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동폭이. 결론적으로 지금 항생 쪽 같은 경우에 어제 거래일에 2% 빠진 거를 그러니까 우리 그 지인들하고도 얘기를 할 때 되게 뭐라 그래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야 항생 2% 폭락했는데 야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네가 안 보니까 2%가 대박 허벌나게 빠진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들의 하루 변동성을 좀 알고 얘기 좀 해라. 아니 하루에 5% 이날은 얼마예요? 하루에 4%. 툭 하면 그렇게 빠지는 애들인데 변동성이 오를 때도 똑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왜 그것도 항생이라는 게 사실 홍콩 기준이잖아요. 물론 홍콩의 상징적인 의미를 좀 크게 부여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글로벌 시장하고 지금 보시면 2016년 이후에 흐름이 어때요? 아예 다르죠. 아예. 글로벌 시장은 폭등 랠리잖아요. 폭등 랠리. 얘는요. 그러지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중국 쪽에 속해지고 난 다음에 홍콩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그 입지 이런 부분들은 더더욱 낮아요. 근데 뭐 어제 2% 빠졌다 그 기준을 왜 잡냐 이거지. 또 니케이 같은 경우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선진 시장이라 일본을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오늘 3.23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이요. 어마어마해요. 변동성이. 물론, 지금 기준에서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다 병행해서 놓고 봐야 되는데, 일단은 10월달, 작년 10월달 보시면요. 10월 말에 1.52, 그리고 이들 변동성이 좀 큰 거를 어느 날짜를 잡아야 좀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2000년대 초반이고. 원체 일본 쪽도 못 움직였었어요. 움직인 쪽의 흐름을 다시금 이제 보여드릴 거고, 올해 들어서 이제 또 움직인 폭의 흐름도 보여드릴 거고, 예를 들면 5월달 3%대, 2%대, 뭐 이런 때 2%대. 일본 쪽 같은 경우에도 변동률이 그렇게 낮은 쪽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3%대씩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5월 11일 또 3.33, 2.74.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3%라는 자체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오늘도 그렇고. 이날은 거의 4%에 육박하죠. 예? 거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국내 증시 보시면요. 3%의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툭하면 나오죠. 툭하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툭하면 나오기 때문에 원래 변동성이 좀 큰 쪽이구나. 이 인식이 잡혀야 돼요. 그 인식이. 그렇게 해서 5월 달에 이제 우리가 조정을 받을 때 기준에 요럴 때 2%대죠. 이때가 일본도 3% 빠진 거예요. 이때 거의 뭐 4%씩 3, 4%. 5월 10일, 13일 그리고 11일 1%, 2% 그다음에 1%잖아요. 니케이 보고 그다음에 대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에
이 변동성. 얘네들이 원래 3%씩 빠졌구나. 12일 날은 2.52, 그 다음에 2.7. 근데 우리는 그때 1%, 2%, 1% 빠졌구나. 3% 빠져도 1%구나. 그러니까 오늘 니케이가 3%를 빠져도, 물론 어제 빠진 것도 있지만, 어제 빠진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2%대 빠지는 거는 평상시 변동성을 감안했을 때 너무 과하다. 다우지수가 제자리거든요, 사실. 이날 9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따지면 제자리보다 위에요. 30일 종가로 따지면. 그럼 니케이는요? 니케이는 월봉 보시면 이래요. 급격히 올라갔다가 저꼬리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부터 밀린 거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의 흐름을 변동성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하고 대처하시는 게 옳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대만 같은 경우가 5월 12일, 13일, 11일, 12일, 13일에 대만이 8% 빠진 날이 있죠. 5월 달에. 이날. 꼬리 달고 결국은 돌리긴 했지만 8.5. 그러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변동성의 크기들이 다 달라요. 4%대 뭐 이렇게. 또 유럽은요. 유럽도 5%씩 빠져. 하루에. 유럽 같은 경우에 5% 빠진 날 보시면 지난해 10월 28일 날. 지난해 10월 28일 날. 5.03 빠집니다. 장중에. 종가 기준으로 4%대. 결론은 무리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지금 시장의 조정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것이 뭐 아까도 일반 무료 채팅방에 써져 있는 내용 보시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전문가도 지금의 시장의 흐름을 잡아낸 전문가가 없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뭘 그렇게 의지를 하시나? 어느 정도 선이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의 시장을 굉장히 힘들고 주력주에서 대형주에서 많이 깨져내려가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시장을 왜 오늘 빠지니까? 그럼 파생 매매해야지. 무슨 뭐 주식 매매를 왜? 파생에 대한 매매를 해야죠. 오늘 시장이 빠져서 힘들다 그러면 파생 매매를 해야지. 전체적인 그림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뭐 많이 버겁고 고점 대비해서도 많이 밀리고 뭐 기술적으로 보면 뭐 이거 하락 추세 아니에요. 지수를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케이스는 좀 드물어요.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강세됐을 때 어느 자리에서 자금이 많이 유입됐다. 그 자금에 대한 로스컵 범위가 대략 이 정도일 것이다. 그 로스컵 범위를 금융당국에서 이제 한도를 열어주지 않는 한 로스컵 범위를 진행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악순환이 좀 나올 수는 있다. 왜? 로스컷 한번 때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재편입 기준 잡고 뭐 이렇게 돼야 되니까. 어찌됐건 결론적으로는 지금 기준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은 일단 어찌됐건 간에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 대비해서 국내 증시의 지금 현재 변동성이 조금은 과하다. 하루 대체율이 있었다 할지라도 2% 조정은 좀 과하다. 그리고 미국 쪽의 선물 동향, 미국 쪽 선물 동향의 기준은 말씀드린 것처럼 1% 수준까지 형성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미국 선물이 변동성이 플러스 마이너스 1%까지. 근데 지금 뭐 거의 약보합 수준이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시장은 제가 볼 때는 심리적 안정화 찾고 그리고 돌릴 수 있을 거죠. 그 심리적인 안정화라는 것도 사실은 웃기는 거예요. 뭐 심리적인 안정화가 어디 있어? 외국 기관의 수급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겠죠. 그럼 지금 범위는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최악의 상태가 아니다. 오늘 개장 초에 이래저래 이제 좀 많이 흔들렸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니케이 쪽의 영향이 일부 있고, 근데 니케이는 이제 최근 들어서 총리가 바뀔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제 올림픽 있을 때와 앞전 총리 99대 총리에 대한 불확실성, 정치적인 불확실성, 뭐 지지도가 낮아지니까, 그리고 올림픽, 그다음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뭐 어마어마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 세 가지 부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과정으로 인식이 되면서 뭐 올림픽도 끝났고 또 백신의 이제 보급률도 높아졌고, 그렇게 되면서 니케이가 주간 단위 기준 또
또 월간 단위 기준에서 굉장한 가파른 그 강세를 뗐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뭐 신고가 랠리 갔던 부분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무너진 폭이 또 과도하게 좀 많이 미끄러진 건데 여기에 연동돼서 똑같이 간다라는 막연한 해석은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시황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우지수의 흐름이라든가 S&P 500, 나스닥의 흐름이 주간 단위에서도 그렇고 일봉으로도 놓고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주가 조금 더 한 단계 깨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누적 흐름은 뭐 최악의 상태의 흐름으로 해석할 필요는 일단 없다는 거고, 미국 쪽에 이제 악조용은 테이퍼링 관련한 내용과 이제 지금은 셧다운 관련된 부채 한도를 높여줘라. 부채 한도 높여달라는 게 뭐 매번 있는 일이 매번 어느 정부에서든 부채 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걔네들은 어떻게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계속 높여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 변동성의 흐름도 최악의 흐름은 일단 아니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일본을 갖다 붙인다고 해도 일본도 마찬가지로 월봉 보시면은 또 주봉 보시면은 급격하게 이번에 이제 들어 올렸던 부분, 우리나라로 따지면 3,300까지 들어 올려놨던 부분에 조정폭이 좀 과도하게 형성된 부분이 있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를 뭐 중국 쪽의 헝다그룹 관련된 내용이다. 항생 같은 경우가 글로벌 시장에 연동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변동성의 기준도 일자별의 변동성이 항생도 하루에 뭐 5%씩 밀리는, 또 7월달 기준에서 이럴 때에도 5%씩 장중에 밀리는 그런 흐름에서 어제 그 흐름이 폭락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는 무리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도하게 해석하지 말자. 오히려 독일 쪽도 뭐 하루에 5%씩의 등락, 또 가장 최근에 3%대 등락입니다만 10월달 작년 10월 28일 같은 경우 5% 등락, 그런 등락 범위처럼의 패닉 상태의 등락 범위가 아니죠 지금.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지 말자. 그냥 뭐 조금 시장 밀리니까, 조금이 아니라 뭐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만, 또 IT 주력주 뭐 어마어마하게 깨지긴 했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논하실 정도가 된다면, 그렇다면 파생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죠? 나머지 이제 뭐 시장에서 뭐 환율이나 이런 금리 관련된 내용은 추후에 한 번 더 놓고 보도록 하고, SM의 매매 사인을 드렸는데 비중 유지 신고가기 때문에 비중 유지에 신규 편입자 10% 범위의 기준을 설정 범위로 잡아가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발송해드리고,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도 플러스로 잘 돌리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SM 부분하고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를 같이 구성을 해드리면서 발송을 해드릴 텐데, SM의 기준은 이제 75,000원, 75,700원 기준입니다만, 조금 이따 포트폴리오 전체 기준에서 문자 발송할게요. 지금은 일단 멈춰 있고, 그리고 시황부터 전체적으로 다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시황 올려드리고, 종목별로 우리 입장에서는 위메이드, 뭐 오늘 기준에 그나마도 위메이드, 한국가스공사, SM, 대한항공, 삼성 엔지니어링 뭐 이런 쪽이 그나마도 숨을 좀 쉴 수 있게 해주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 이제 IT 쪽이나 이런 쪽에 또 자동차 쪽에 기준을 다시 설정해서 전략 문자와 함께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